안녕하세요. 자료 구조의 기초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다시 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걸 배우고 있는가를 한번 상기하시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가 존재하고 통칭 자료 구조라 하면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자료 구조를 탐색해가지고 자료 구조를 배우면서 계산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칠 때는 어떤 접근을 택할지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높고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서 여기저기에 많이 이용되는 기초적인 자료 구조 두 가지, 하나는 스택, 하나는 큐라고 불리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입니다. 스택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선형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선형이라 하면 이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트리 같은 거는 2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봤던 배열, 연결 리스트, 지금 살펴볼 스택,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큐 이런 것들은 전부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1차원적인 선형인 구조입니다. 근데 선형 구조인데 배열하고는 좀 달리 자료를 넣을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한쪽 끝이 정해져 있어요. 한쪽 끝에서 밀어서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또 뺄 때는 같은 쪽에서 들어갔던 쪽에서 뽑아서 꺼내야 되는 이런 제약을 가진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밀어 넣는 연산을 푸시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들어갔던 데이터를 꺼내서 뽑아 꺼내는 이런 연산을 팝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던 거는 안에 계속 쌓여 있고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팝 하면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입 선출, last in first out, 그래서 LIFO라고 불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선형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스택의 동작을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은 초기 상태에는 일단 스택은 비어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쪽에서는 데이터를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비어 있고 아래쪽은 막혀 있어요.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오거나 먼저 들어갔던 거를 먼저 꺼낼 수는 없는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해 봅니다. 마치 접시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가 접시를 쓰려고 그럴 때 아래에 있는 걸 먼저 뺄 수는 없고 맨 위에 있는 것만 뺄 수 있는 이런 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지금 코드가 쓰여 있지만 이 코드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비어 있는 스택이 초기화됐고요. 여기에 데이터 원소 A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이런 과정은 스택에 A를 푸시한다고 부릅니다. 또 다른 데이터 원소 B를 스택에 추가했어요. B를 푸시했습니다. 그 결과 스택에는 바닥에 A가 들어있고 그 위에 B가 쌓여 있는 형태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원소 꺼내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꺼내는 것도 한 방향에서만 들어갔던 같은 쪽에서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s.pop 해가지고 이 스택에서 데이터 원소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R1이라는 데 담아라 라는 연산을 행하면 맨 위에 있던 B가 튀어나와서 R1에는 B의 데이터 원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더 꺼내면 R2에다가는 또 요번에 새로 스택에서 팝을 해가지고 담으면 이번에는 스택의 맨 위에 들어있던 맨 위나 맨 밑이나 지금 같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가 꺼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택에서 발생하는 오류들도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스택이 비어 있는데 또 팝 해가지고 R3에 담으려고 하면 스택이 비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팝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오류를 스택 언더플로우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렇게 스택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처음엔 비어있던 스택에다가 A, B, C, D를 순서대로 푸시해가지고 바닥에 A, 그 위에 B, 그 위에 C, 그 위에 D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스택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E라는 새로운 원소를 푸시하려고 하면 이때 발생하는 오류를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스택은 한쪽에서 데이터를 밀어넣고 같은 쪽에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즉 마지막에 들어갔던 것이 맨 처음 나오고 처음 들어갔던 것이 나오려면은 그 전에 쌓였던 것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Q는 스택에 반대되는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Q도 또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선형의 구조임에는 스택이랑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Q에다가 데이터 원소를 넣을 때에는 한쪽 끝에서 밀어 넣어야 하고 꺼낼 때에는 반대쪽에서 뽑아 꺼내야 하는 제약을 가지는 선형 자료 구조를 Q라고 부릅니다. 이때 한쪽 끝에서 데이터를 밀어 넣는 연산을 in-Q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Q에다가는 푸시한다고는 간혹 푸시한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보통 Q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원소를 집어넣는 연산은 in-Q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제 반대쪽에서 뽑아 꺼내는 연산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DQ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Q는 한쪽에서 집어넣고 반대쪽에서 꺼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던 것이 먼저 나오는 선입선출, 영어로 얘기하면 first in, first out, FIFO 특징을 가지는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Q를 대강 사진을 하나 찾아와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이게 뭔가 이제 극장에 입장하는데 뭐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거나 뭐 어쨌든 줄을 쭉 서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서비스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줄이라고 할 때 먼저 Q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Q라고 컴퓨터의 자료 구조에서는 부릅니다. Q의 동작도 스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초기 상태에는 Q가 비어 있습니다. 아까 스택의 그림과는 달리 스택은 바닥이 막혀 있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둘씩 쌓는 그런 접시 쌓는 그런 비유를 좀 해봤는데, Q에 대해서는 양쪽이 뚫려 있고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반대쪽에서는 꺼낼 수 있는 마치 파이프 같은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위쪽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아래쪽에서 꺼내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어있는 Q가 초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원소 A를 Q에 추가하면 위쪽에서 A가 들어가가지고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연산을 Q의 in-Q 연산이라고 했으니까 대강 코드 비슷한 걸로 표시하면 빨간색으로 쓴 in-Q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원소 B를 또 Q에 추가합니다. 즉 B라는 데이터 원소를 또 in-Q 했어요. 그러면 현재 Q의 모양은 A가 가장 먼저 들어갔으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고 그 위에 B가 놓여있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원소 꺼내기를 해보면 스택과 달리 Q에서는 집어넣은 반대쪽에서 꺼내야 되니까 꺼내면 즉 DQ를 하면 맨 밑에 있던 A가 들어갔던 반대쪽으로 입구와 반대쪽에 있는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R1이라는 변수의 그 값을 담으면 데이터 원소 A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꺼내면 또 DQ를 해서 그 값을 R2라는 변수에 담으면 마지막에 있는 처음에 들어갔던 A는 빠져나갔고 지금 B는 마지막에 있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 유일한 원소인데 가장 먼저 들어갔던 원소입니다. 그래서 B가 꺼내져서 R2라는 변수에는 B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연습 삼아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스택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전산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스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런 것들을 과제로 많이 합니다. 스택을 이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건 아니고 그냥 말로 알고리즘을 그냥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수식의 괄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여진 세 개의 수식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뭐 좀 순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괄호의 쌍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수식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쓰여진 수식은 올바르지 않은, 괄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거는 여는 괄호가 있었는데 닫지 않았고, 두 번째 거는 열지 않은 괄호를 닫았고, 세 번째 건 닫는 괄호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거는 대괄호를 열고 안에 있는 소괄호들은 다 맞지만 대괄호를 연 것을 중괄호로 닫았어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수식이 주어지면 이 수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이런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스택이 유용합니다. 알고리즘 설계해보면 수식을 왼쪽부터 한 글자씩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는 괄호,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중에 어쨌든 여는 쪽을 만나면 스택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닫는 괄호를 만나면 지금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중에 닫는 괄호 뭐 하나를 만나면 이거를 스택이 비어 있으면 열지 않은 괄호를 닫은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수식입니다. 스택이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하나를 꺼내 가지고 꺼내진 괄호가 지금 만난 괄호랑 쌍을 이루는지, 즉 소괄호면 소괄호, 중괄호면 중괄호, 대괄호면 대괄호인지를 검사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수식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열었던 괄호를 지금 닫아야 되는데 다른 괄호를 닫았다는 얘기니까 올바르지 않은 수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검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검사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끝까지 검사했는데 스택이 비어 있지 않으면 열었던 괄호를 닫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택이 수식을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이렇게 스택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은 비어 있어야 올바른 수식입니다. 한번 앞에 페이지에 그려졌던 쓰여졌던 수식들을 가지고 스택에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괄호를 만났을 때 스택에서 어떻게 팝하고 이런 과정을 종이에 연필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그래 이걸 스택을 이용해서 푸는데 굉장히 적합한 문제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도 역시 마지막은 연구 과제입니다. 앞에서 스택을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거 하나를 예시했습니다만 다른 것들 중에 특히나 프로그래밍 문제에 틀에 박힌 것들 말고 일상의 문제들 중에서 스택을 활용하면 답을 구하기가 쉬워지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보통 전산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스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의 대표가 컴퓨터 시스템의 스택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고도 스택을 이용해서 풀어내기에 적합한 일상의 문제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스택이 뭔지 그리고 스택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뭔지를 굳이 어려운 말들을 도입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면서도 스택이나 또는 큐에 관련한 어떤 개념을 알게 모르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Q를 이용해서 풀어내기에 적합한 문제라는 것을 떠올리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갔던 게 먼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에서 집어넣고 한 방향에서 꺼내려면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는 거랑 뭐 똑같아서 Q도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지만 어디에 뭔가가 대기를 해야 되는 대기열을 만들 때 많이 이용되지만 그런 문제를 Q를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떠올리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Q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 없이 그냥 생각으로만 구현한다면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스택과 Q를 소개했는데 스택과 Q를 어떻게 구현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전산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진짜 프로그램도 짜보고 이렇게 구현해보는 그런 부분인데 스택도 Q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또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택도 그렇고 Q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Q를 스택은 뭐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고 Q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배열을 이용해서 Q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연구과제에서 살펴보셨던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면 어떻게 인Q, DQ 연산을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프로그래밍은 없이 생각으로만 어디서 뭘 끊어내고 뭐를 삭제하고 뭐를 어디에 삽입하고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 구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면 앞서서 이야기됐던 배열이라든가 연결 리스트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재료로서 어떻게 활용되면 좋구나 또 어떤 자료 구조를 택하는지가 특정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좋은 점, 적합한 점 혹은 부적합한 점 이런 것들을 가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기분 정도만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